올 4월에 총선 때 이제 불출마를 선언하고 지금 이제 8개월 정도 지났는데 제가 원래 부산에서 이제 해상 변호사 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립한 그 법무법인에 다시 복귀해가지고 변호사 일도 하면서 또 뭐 최근에 이제 그 부산시장 재보선 일이 생겼기 때문에 재보선 이제 출마하려고 또 많은 사람들 접촉하면서 이 지지세를 좀 확보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사선 의원을 쉬지 않고 16년 동안 한 것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을 되고 그럴 때 저희들이 좀 가슴 아픈 일이었는데 그때 좀 우리가 잘 못한 점들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 걸로 생각하고 좀 반성의 계기로 삼자. 거기에다가 또 지난 총선 때 우리가 참 그 당을 잘 정비해가지고 잘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생각대로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합쳐가지고 너무 오래 하기도 했고 또 책임질 일을 좀 책임도 좀 정해져야 되겠고 또 새로운 인물이 또 나와서 정계에서 또 그 신선한 피의 수요를 받아가지고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선택하는 폭을 좀 넓혀주는 것도 제가 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출마 선언을 했었습니다. 뭐 자명을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호사로서 활동도 하고 또 많은 시민들, 많은 그 NGO 활동하시는 분들 만나서 우리 부산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고, 근데 이제 부산에 와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부산이 지금 너무 이제 활력을 잃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대로 두면은 제가 꼭 비유를 한다고 그러면 일본의 오사카가 원래 제2의 도시였다가 요코하마에 밀려서 제3의 도시가 됐는데 또 반면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LA는 시카고를 제치고 제2의 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경제적 활력을 잃고 인구가 유출되는 그런 지역이 돼서 가만두면은 아마 일본 오사카 같은 지역이 될 겁니다. 노력해야 미국의 LA 같이 해서 시카고를 제치고 제2의 도시가 되는 것 같이. 그래서 이 부산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또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정말 내가 살고 싶은 도시로서 다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살기를 권하는 그런 지역, 또 일자리가 많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정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넘치는 흘러내리는 그런 지역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좀 부합하는 인물이 아닌가. 제가 사선위원도 했었고 또 부산의 주력 산업인 해양수산을 관장하는 해양수산부 장관도 했기 때문에 제가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 봉사가 될 것 같은데 된다면은 그래서 부산시장에 출마해서 당선되는 게 저는 조금이라도 우리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송도 해수욕장을 가보셨죠? 예, 거기 보면은 그 케이블카가 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그 케이블카가 이제 복원된 지 얼마 안 되는데 그 아주 힘든 일을 하던 끝에 겨우 어렵게 그 케이블카가 옛날에 있던 거를 다시 이번에 복원을 해서 이제 우리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케이블카를 이렇게 타고 송도해수욕장 주변을 이렇게 잘 감상을 하고 있는데 그 복원한 거에 아주 기억에 남고요. 그 위에도 구덕운동장이 이전에 이제 부산의 프로야구를 구덕운동장에서 했었는데 거기가 뭐 종합 스포츠 컴플렉스로서 작용을 했는데 체육관이 오래돼가지고 그 좀 뜯어내야 되고 또 야구장도 좀 요즘 맞지 않아가지고 다 뜯어내야 되는데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체육관을 해체시켰고 그 야구장도 해체해가지고 그 시민공원으로 체육공원으로 만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지역구가 이제 사선할 때는 지역구가 서구만이었다가 동구도 늘어났습니다. 동구는 이제 부산역이 있고 또 북항 재개발하는 그런 곳인데 북항 재개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또 현재 보면은 그 원래 정해진 대로 계획대로 북한 재개발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만은 뭐 아주 세세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좀 기억이 없을 테고 송도해수욕장에 케이블카를 복원한 것 또 그다음에 송도해수욕장 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가 송도 아랫길이라고 하는 충무로 길이 있는데 그게 그동안 4차선이었다가 이번 6차선으로 확장하는 그것도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그 확장한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예,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표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 부산에 이제 먼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걸 좀 한번 말씀을 드리면, 2019년부터 2047년, 그러니까 앞으로 작년부터 30년 동안의 일입니다만, 이렇게 돼 있으면, 부산 같으면 이제 21.3%가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뭐 대구도 18% 이렇게 줄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많이 줄은 편이죠. 경남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9가 늘어나고, 또 다른 지역 늘어나는 곳 줄은 데 있습니다만은 유별나게 줄어드는 그런 곳이 되어 있죠. 이것은 지역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곳에 일자리를 찾으러 가고, 또 지역의 출산율도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는 게 이렇게 표로 나오고 있고요. 또 부산의 출생자 수를 보면은, 이거는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뭐 일입니다만은 2,398명, 2004년도에는 2,398명, 2,400명 정도가 태어났다가 2018년 4월, 그러니까 14년이 지난 후에는 1,700명으로 떨어져서 거의 700명이, 2,400명에서 1,700명이니까 700명이 떨어졌죠. 그만큼 이렇게 만 14년간 30%의 출생자가 감소를 했습니다. 일자리도 줄어들다가 출생자 수도 감소하니까 부산의 인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부산 시민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그럼 앞으로 부산 시장이 차기에 선출되면 어떤 일을 많이 해야 되느냐,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게 없습니다. 그 일자리 창출과 부산 경제의 혁신, 이게 61%, 60.8. 그 다음에 가덕신공항 문제 해결이 16.9, 17. 그러니까 요 두 개가 경제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요 두 개를 합치면은 대략 거의 78%가 되겠죠. 78%의 부산 시민들이 일자리와 가덕신공항 같은 이제 경제적 분야에 자기 부산시장이 매진해달라,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5대 우리나라의 이제 그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아마 광주 또는 대전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5대 광역시 지금 현재는 이제 생산 지역 내 총생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울산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서울, 인천, 부산, 울산, 대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 제2의 도시는 부산인데 지역 내 총생산 GRDP는 인천이 부산을 좀 추월했습니다. 대구는 뭐 좀 한참 좀 뒤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상당히 좀 위험한 수위에 와 있다, 경제적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는 게 부산 시민들의 요구인데, 근데 이대로 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이 결국은 일본의 오사카 같이 요코하마의 디즈는 제3의 도시로 추락하기 때문에 좀 획기적인 어떤 획기적인 기폭제가 좀 필요하다. 그게 부산 시민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GRDP가 이제 부산하고 서울을 비교한 것인데, 1985년만 하더라도 대략 28%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도에는 이게 22% 정도로 감소를 하죠. 그러니까 28에서 22로 서울, 부산을 비교하면 부산이 그만큼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GRDP, 지역 내 그 총생산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산을 경제적 기폭제로서 필요한 것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또 이제 외국 자본을 유치하고, 또 뭐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일자리를 만들 때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시민들이 생각할 때 가덕 신공항이 지금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들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유래를 말씀드리면, 이제 그 김해공항만은 가지고는 이제 국내 수요를 다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김해공항을 그러면 어디 다른 곳에 국제공항을 건설해서 이 동남권에 있는 그 항공 수요에 맞춰주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처음에는 이제 밀양과 가덕도를 가지고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 결론을 내렸는데, 저는 그때도 사실은 그게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거 가지고는 신공항을 만들기 어렵다, 국제공항이 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저는 반대를 했고, 2018년도 6월 달에 페이스북에다가 앞으로 부산 지역에 세워지는 국제공항은 가덕도의 신공항으로 만들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국제공항이 되려면은 24시간 운영을 해야 되고 안전한 게 담보가 돼야 되는데, 다른 곳은 그렇게 하기 지금 24시간 운항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민가가 있고 또 주변에 이제 다른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 또 주거가 있는 이런 곳에서는 비행기가 밤 9시 이후나 아침 6시 이전에 이착륙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24시간 공항이 안 되는데, 또 김해공항의 경우에는 그 앞에 김해 쪽에 산이 있어서 상당히 좀 안전성에 대해서 이전부터 좀 말들이 많았고, 기억에도 새롭지만은 2000년도에 중국 민항기가 거기 돛대산이라는 산에 추락해가지고 많이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24시간 운항이 되고 안전이 확보되는 곳이라면은 당연히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드는 게 맞다. 그렇게 되면 이제 24시간 운항이 되고 또 이제 안전도 이착륙이 있어서 안전도 담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되는 것이고,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국제공항의 기능은 저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화물을 봐야 되는데, 화물은 우리나라에서 또 공항 근처에서 생산된 물건을 외국으로 보내는 소위 말해서 카고 아웃바운드, 항공 화물을 외국으로 보내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외국의 사람들을 기준으로 말하면 사람들은 외국에서 사람들이 와야 그 지역 경제에 이바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패신저 인바운드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패신저 인바운드나 카고 아웃바운드의 경우에 24시간 운항이 안 되면 다른 나라가 우리하고 시간을 같이 쓰지 않지 않습니까? 엄연히 시차가 있는데, 그러면 24시간 운항이 돼야만 우리가 부산 근처에서 생산된 물건을 제 시간에 맞춰서 외국에 보낼 수 있고, 또 외국의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에도 우리나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나라 사람들이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니까 24시간 운항이 돼야 되죠. 그리고 항공화물을 좀 더 말씀드리면, 요즘은 화물을 배에다 실어서 나르는 이전에 그 재래식 방법도 물론 합니다만은, 고가물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반도체라든지 여성들의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IT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부피에 비해서 좀 가치가 높은 고부가치물 이런 것들은 대부분 요즘 항공화물로 실어 나릅니다. 근데 그걸 그런 거를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회사가 부산에 와서 여기 와서 생활활동 하라고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은 부산에서 물건을 실어서 외국에 보낼 수가 없는데, 물류 비용이 부산에서 못 보내면 결국은 다시 인천으로 가서 인천에서 실어 나르면 그 물류 비용이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요즘 유행하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 이런 데서 만든 고가 의약품 비행기로 실어 나를 텐데 분명히 보나마나, 근데 그걸 부산 근처로 공장을 옮겨서 좀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아무리 인센티브를 제공해도 그걸 안 할 겁니다. 그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화물을 실어서 외국에 빨리 수출하기 위해서, 또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부산 근처에 와서 필요한 관광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은 24시간 운영되는 국제공항이 필요한 게 너무나 아주 자명한 일입니다. 가덕도가 이제 도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섬이라고 합니다만은 육지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이제 예산 확보한 걸 보면 다리를 연결하는 그런 계획도 있는데, 다리를 연결하면 이제 섬으로서는 역할이 이제 끝난 건데, 그만큼 이제 가깝다는 거죠. 우리가 영종도에 인천공항을 지었습니다만 영종도 공항이라고 합니까? 안 하지요. 인천공항이라고 하죠. 가덕도에 공항을 지어도 부산 공항이라고 그러지 가덕지 공항이라고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게 바다에 매립을 해서 지으면은 건설비용은 얼마나 들 거며, 더구나 이제 혹시 기상이 나빠지는 경우, 예를 들어 태풍인 경우에는 이착륙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답변을 좀 드리면,
요즘은 그 공항 건설 비용이 어디를 하든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제 토사를 어떻게 확보를 해서 그 매립을 하느냐. 근데 그 가덕에 100% 매립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수심이 뭐 20m, 40m 이렇게 되니까 조금 뭐 비용이 많이 듭니다만은 그 안에 있는 새로운 계획을 보면은 가덕에 있는 쪽을 조금 더 이제 그 땅을 마련하고 매립을 일부 해가지고 그렇게 합치는 방법을 한다면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제 그 건설한다 하더라도 기상 조건이 나빠지게 되는 경우는 이착륙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특히 태풍의 경우에. 그러면 태풍이 불 때 이착륙을 할 수 있는 공항이 있습니까? 그는 가덕에 공항을 지어서 그 국제공항이 태풍 때 운영 안 하는 것과 뭐 인천공항이라든지 제주라든지 이런 곳에도 역시 태풍이 불면은 비행기 이착륙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제 생각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디나 그렇게 기상 조건이 나빠지면은 아주 천재지변에 가까울 정도가 되면은 그거는 그 항공기 운항이 안 되는 것이죠. 안전성이 담보가 됩니다. 거기는 이제 바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곳이라서 그 부산 공항이 지금 김해공항이 상당히 좀 조종사들에게는 굉장히 좀 어려운 곳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륙 착륙을 한다는데 가덕공항을 한다고 바다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사라지는 거죠. 제가 좀 하다가 보니까 이제 가덕 그 신공항 재추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거 가져왔는데 그것 좀 말씀 조금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그 가덕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것에 대한 여론조사를 이제 부산하고 경남 주민들을 상대로 했었는데 부산의 경우에는 찬성이 뭐 한 56 정도 되고 반대가 35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경남의 경우에도 뭐 찬성이 보다는 반대가 지금 좀 많습니다만은 최근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 조금 더 또 달라졌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신공항 건설 적합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그 여론조사를 한 게 있는데 여기 부산의 경우에는 그 밀양하고 가덕하고 이렇게 여론조사를 했는데 뭐 압도적으로 가덕이 높죠.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 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90대 10으로 그 가덕이 훨씬 높고 또 이 오피니언 리더도 이것만 보죠. 지역 주민만 보죠. 이렇게 그 90대 10으로 높고 경남의 경우에도 57대 43으로 그 가덕을 더 높이 보고 있습니다. 울산도 있네요. 울산도 54대 46으로 그 가덕을 더 높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신공항 건설 시 우선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이쪽을 보면은 그 24시간 운영 가능한 곳 이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은 것보다도 24시간 운영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그 경남도 마찬가지로 안전하고 24시간 운영이 되는 게 59% 정도 되네요. 여기는 이제 그냥 접근성이 좋은 게 41 정도 되고, 울산도 마찬가지로 24시간 운영 안전이 되는 곳에 훨씬 더 높이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아예 이걸 이렇게 물어보니까 신공항 건설 적합 지역으로 보면은 이게 경남 오피니언 리더하고 경남 지역 주민들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아예 가덕이 더 높아요. 경남 지역 주민이 57%, 밀양을 하는 사람은 43% 정도고, 오피니언 리더는 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면 이게 딱 하나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바람직한 신공항 후보지에서 부산, 울산, 경남을 다 합쳐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덕도를 선호하는 데가 이제 부산이 79, 경남, 울산은 42, 경남은 54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밀양 하남보다는 뭐 경남이나 울산이라 하더라도 더 높죠. 모르겠다 빼버리고 그렇게 하면 이게 이미 여론에서는 그 24시간 운영 또 그 안전 그 문제 때문에 가덕 신공항을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부산의 미래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가덕 신공항을 하는 이유가 부산의 미래는 부산의 경제적 활력, 경제적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경제적 에너지가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그 경제적 풍요로 또 잘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으로 작용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게 부산의 미래입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부산 전역에 여러 가지 그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온 관광객들이라든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광 SOC가 건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관광 SOC가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 기후 조건이 좋기 때문에 바다를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해운대도 많이 가고 그러는데 가보면 마땅히 또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뭐 먹을 거 정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부산이 이제 동부산, 서부산, 원도심 이렇게 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산 같은 경우에는 관광단지가 있는데 거기 뭐 시설들 좀 현재 유치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다가는 예를 들면 디즈니랜드 같은 거를 우리가 건설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패밀리 파크로서 기능을 해서 외국에서 관광객이 온다든지 다른 곳에서 관광객이 와도 거기에 충분히 가족 단위로 가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이 되겠고 서부산 지역에는 비행기가 이착륙을 되는 곳이기 때문에 약간 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낮은 것을 하는 것이라면 굳이 간다고 그러면 유니버설 스튜디오 같은 뭐 영화 촬영 시설이라든지 영화 관련 산업들에 관련된 여러 시설들을 유치한다면은 또 그런 관광 자원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고 원도심의 경우에도 그 이전부터 그 부산이 1876년부터 개항을 했었는데 많은 유적지, 많은 역사적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잘 활용을 해서 새로운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은 그 지금 롯데월드가 그 잠실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번에 그 부산시에서 할 때 부산시청 자리를 딴 곳으로 옮기는 그런 것들을 그 자리를 롯데에 줬는데 아직 그 건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칭 롯데월드 부산 이런 것을 지금 서울에는 555m, 123층으로 지었는데 좀 높이를 좀 높여서 580m, 한 130층 정도 이렇게 지으면은 또 그런 것들이 또 가칭 롯데월드 부산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동부산 관광단지의 디즈니랜드, 서부산 관광단지의 이제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 원도심의 무슨 월드 이렇게 해서 합치면 그게 한 3박 4일 정도의 관광 일정이 나오니까 그만큼 이제 부산의 관광 SOC가 만들어지면서 좋은 천혜의 자연 조건과 같이 합쳐가지고 부산의 경제에 굉장히 큰 이바지를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이런 것이야말로 부산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또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간다면 부산은 기본적으로 해운, 항만, 수산 이게 부산의 주력 산업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제대로 기능을 좀 덜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해양수산부 장관도 역임을 했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으로 필요한 곳곳마다 기계가 잘 안 들어갈 때 유란유를 쳐주는 거 마찬가지로 그 해양 산업들 또 해운 산업들 수산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으로서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LA를 가봐도 LA만 가는 게 아니고 LA 근처에 뭐 산타모니카 해변도 가지만은 그 아래에 가면은 이제 그 디즈니랜드도 가보고 또 조금 더 간다면은 이제 저 요세미티도 가보고 그 그랜드 캐년도 가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가면 그 네바다에 있는 곳 그런 곳까지 가보고 그러는데 라스베가스도 가보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가 이제 관광 인프라로서 관광 SOC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다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마 중국의 동쪽의 인구가 벌써 한 2, 3억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쪽의 일본의 서쪽에 인구가 3, 4천 되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잠재적인 관광 자원이 되겠습니다. 글쎄, 저는 뭐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우리 이제 부산을 대표하는 구단이 롯데 구단인데, 롯데 구단이 사실 가을에 야구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만성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아이고, 어차피 안 되는구나. 뭐, 올해도 하기 어렵구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우리 삶도 계속 이렇게 사는구나. 이게 우리의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좀 그런 걱정도 좀 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하는 것만큼, 자기가 노력하는 것만큼 받는 게 이 공평한 인생이고 또 공평한 앞으로 삶의 방향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잘 되는 일은 숨쉬기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노력을 해야 뭐든지 되는 일이죠. 근데 현재 어떤 후보들이 나오는지 또 그게 어떤
그 경선이라든지 선거의 구도가 짜지지 않았기 때문에 과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한다면 부산 시민들이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지지자도 되지만 경쟁자도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께서 원하는 시장, 부산 시민들이 바라는 시장,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꼭 일을 해줄 그런 시장을 이제 뽑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야말로 지지자도 되지만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부산 시민들의 포커스를 맞춰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저도 그 내부의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할 때 또 이렇게 불출마를 선언하고 외부에서 좀 바라볼 때하고 좀 시각이 좀 달라져 있는데 그때는 몰랐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우리 젊은 특히 분들이 볼 때 30대, 40대, 50대 초반 이런 분들이 볼 때 너무 이렇게 좀 재미없는 고루한 이미지를 주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젊은 친구들 만나보면은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라떼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은 좀 안 하기도 해야 되거니와 30대, 40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이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근데 그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마구 자기 말만 해버리니까 그런 이미지로 이 국민의힘이 지금 고착되어 있지 않는가 그런 게 좀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 내에 유력한 대권 주자가 지금 부재한 상태입니다. 없는 상태입니다. 소위 말해 이제 불임 정당인데 앞으로 대권을 나을 수 있는 인물이 있어야 그 당을 보고 그 당에 대해 기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대권 주자가 없기 때문에 정말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현직 검찰총장이 여당의 후보가 아니고 야당의 후보로서 대권 주자로 1등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야를 다 통틀어서 1등을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좀 기현상이기도 하고 현재의 국민의힘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고루한 이미지, 그 젊은 층과 대화하지 않는 이미지 그게 첫 번째로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마땅한 대권 주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론조사가 다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추미애 장관이 하는 일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추미애 장관이 지지율이 더 높아야죠. 근데 추미애 장관은 대권 후보로서 여론조사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을 넣는다고 한다면 그렇게 안 나오겠죠. 윤석열 총장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지난번에 검찰청 앞에 보면 이렇게 양면으로 도로 양쪽으로 이렇게 격려 화환이 이렇게 와 있던데 아주 길이가 엄청나더만요. 그런 것들 보면은 윤석열 총장이 지금 하는 게 정도의 수사를 하겠다. 또 최근에 나와 있는 예를 들어 이제 원전 그때 중단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 수사를 하고 또 산업부 공무원들이 지금 구속도 되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도의 수사를 하는 모습들이 불의에 굴하지 않고 정의에 맞는 그런 수사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어필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고 또 여론조사를 보니까 어느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을 그럼 해임해야 되느냐 여론조사 해보니까 추미애 장관을 해임해야 되느냐 여론조사 좀 높았던 거로 내가 봤는데 그러면 이거는 문제는 무엇인지 금방 파악이 됐을 것이고 해결책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자꾸 만드는 이 추미애 장관을 해임을 해야죠. 이번 개각에 왜 추미애 장관이 빠졌는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요즘 즐거운 일이 많이 없을 겁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앞으로 그러면 미래가 우리를 희망으로 이끄냐 하면 그렇지도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치 상황은 또 암울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이보다 어려운 시절도 다 견뎌내고 다 극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제일 어렵고 개발도상국 중에 제일 후진국이었는데 지금은
다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서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거의 선진국에 도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또 이번 일들을 잘 극복한다면 우리에게 아주 주어진 미래는 아주 밝고 힘차고 원기가 넘치는 그런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지내시고 저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